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고수는 지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던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이 3% 가까이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 증시는 개장한 지 현재 30여 분 정도 흘렀는데요.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환율 안정 조치 발표 후에 위안화 약세 진정되면서 미 증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시황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들 가득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드리지만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느끼실 겁니다. 더 궁금한 부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입력하시고요.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실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도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양세동 마스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아직도 익숙치가 않네요. 맨날 해양 마스터로 불리다가 이제 본명으로 하게 됐는데 미 증시 관련해 갖고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언급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일목균형표상 이제 스팬 위치 값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과 함께 헤드라인을 통해서 미 증시 차트 볼 때부터 저항대 구간을 확인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는 지금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도록 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1.33% 오름세입니다. 2,86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87% 상승입니다. 7,52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9% 오름세입니다. 5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1% 오름세입니다. 1,47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6% 하락세입니다. 1.120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뉴스로 함께 확인하시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며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이 2018년 무역 전쟁 이후 경쟁적인 통화 절하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는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 볼커와 앨런 그리스펀, 벤 버냉키, 제닛 옐런 등 미국의 전 연준 의장 4명이 언론 기고를 통해 연준의 독립성을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를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소수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근거해 결정된다며 미국은 연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전후해 정치인들의 단기적인 요구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 연준이 10월에 세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금리 인하에 이어 9월에 금리를 내린 후 10월에도 금리를 내려 올해 총 75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20년 전까지 무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무역 전쟁 위험과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을 이유로 10월 금리 인하를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매입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3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보고서에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글로벌 원유 수요를 하루 25만에서 50만 배럴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6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전월 대비 160만 배럴 감소했으나 무역 마찰로 인해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를 했는데 곧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양국의 갈등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이제 선제적인 얘기를 좀 먼저 꺼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드릴 얘기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 자체가 굉장히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뭐 이따 얘기 또 나오겠지만 2020년까지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모든 외신에서 이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네. 상황 자체가. 저는요, 이거는 조만간 화해에 대한 제스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라는 말을 웬만하면 안 꺼내겠지만은 네. 이거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추가 관세적인 부분이 어쨌든 간에 9월 1일로 돼 있지만은 추가 관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화해에 대한 제스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번 추가 관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성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선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1년 남아있는 상황 내에서 이 미중 무역 자체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트럼프의 입장 자체가 굉장히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가 관세로 압박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표를 얻으려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미 정부의 지금 태도 자체가 너무 눈에 띄게 보여요. 정치적인 부분이랑 웬만하면 연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추가 관세는 관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행은요 몇 차례나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 시황 자체가 갑작스럽게 터진 이유 자체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락세가 다소 센 거는 갑작스럽게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9월 1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한 달 동안 8월 한 달 기간 동안 고점을 찍고 하방에 대한 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최근 1년 동안 나타났던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의 형태 자체는요. 관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반등에 대한 구간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미 증시 볼 때 차트에 대한 반등 자리를 제가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분 꼭 명심하시고요.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아직도 고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앞으로 미 증시가 폭삭 무너지는 빅쇼트에 대한 현상 자체를 일으킬 만한 이슈 자체는 아니에요. 다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그리고 목요일은 사실상 빼야겠죠. 이제 금요일 새벽부터 일어난 거니까 금 그리고 월 그리고 화 이렇게 하락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나왔던 거는 갑작스런 추가 관세에 대한 시장 발동으로 좀 설명이 해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인 거예요. 국내 증시는 좀 다릅니다. 디커플링이 된 지 어쨌든 간에 1년이라는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요. 하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관점을 더 추가적으로 이어갈 만한 상황 자체는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싸울까요? 또 화해해요. 추가 관세한 다음에 또 화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 쪽에서는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갖고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미국에 표명을 한 상태인데 미국이 갑작스럽게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딜레이 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이랑 싸울수록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계속적으로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유 자체를 저희는 꿰뚫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화해에 대한 제스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지금 하락에 대한 미 증시 모멘텀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2019년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찍고 고점 갱신을 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는 거예요. 랠리라는 거예요, 랠리. 좀 이따 차트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어디 단가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매도를 보는 게 맞습니다. 매도를 보는 게 맞아요. 9월 1일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9월 1일 이후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재차 높다는 점이에요. 그래 왔어요. 이 추가 관세에 대한 부과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모멘텀 자체 하방으로 이끌 만한 시황 자체는 분명히 됩니다. 근데 빅쇼트야 앞으로 뒤집어질 거야 이 부분은 판단 안 하시는 걸 진짜 권유드려요. 제가 1년 반 동안 봐왔던 상황 자체가 뻔히 보입니다. 어떤 이탈값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이때부터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조정 관점이 아닌 앞으로 하방세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관점이 안 생겨요. 전혀. 자, 첫 번째 헤드라인에서 좀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금 추가 관세에 대한 시황 자체는요. 농수산물 관련해서 이건 갑작스러운 시황입니다. 시장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모멘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추가 관세에 대한 부가적인 하락 모멘텀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시황이 돼요. 하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관세에 대한 부과가 하방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라든가 모든 이제 중국 증시, 한국 증시를 포함해 갖고 모든 상황 내에서 굉장한 악영향을 끼쳤다면 이미 악영향을 엄청 영향을 주었을 거고 그리고 하방이 이미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안 그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급발적인 시황 자체가 요 며칠 사이에 나왔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은 이제 미중 무역 농산물 부과를 하겠다는 9월 1일 시황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시황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추가 관세는 예정이 돼 있던 시황이 아니라서 현재 좀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언제든 또 양국 간의 화해 제스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 연준 의장 4명이 연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언론 기고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정치적인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근거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은 독립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고를 낸 것 같은데 이런 언론 기고는 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떻게 네. 보면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트럼프에 대한 행보 자체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명분이 없어요.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을 자르겠다, 어떻게 보면 사퇴를 시키겠다, 해고를 시키겠다 이런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 독립기관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황 네. 자체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의장인 제니 옐런을 포함해갖고 다소 영향력 있는 연준 의장 4명 이렇게 기고를 했다는 사실은 독립성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트럼프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너가 뭔데 왜 네가 금리를 인하하라 말아야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이 기관에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 말을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정확하게는 듣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저는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주장을 좀 받고 나서 살짝 이제 주춤한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냥 원고에서 제출한 원고 내용도 사실 그런 입장을 표현 안 했던 사람인데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은 있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입니다. 명분. 지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죠. 우린 그 부분을 항상 이제 매월 중순에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향후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 자체가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에 대한 발언 자체는 금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10월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25bp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9월에도 내리고 10월에도 내려서 올해 75bp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20년 전까지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점 등을 들어서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연준의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이건 좀 다소 무리한 추측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네. 7월 말 그리고 6월 말에 했던 어떻게 보면 FOMC 성명서 내용 자체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 자체를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 자체는 지표에 대한 입장을 보고 고수하겠다는 거는 지표 자체가 하방에 대한 상황 자체를 강하게 그릴 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내세우겠다는 FOMC에 대한 주장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려면은 어떤 지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일그러져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인데 네. 지금 나오는 내용은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을 좀 포함시키는 거는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무역 전쟁이 다소 위험했다면은 벌써 2018년부터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단행해 왔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무역 전쟁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FOMC 금리를 결정하는 건 FOMC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하락 자체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 주장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언급했다시피 55%예요. 지금 측정치가. 이번 달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9월에 금리 인하 자체가 가능성이 높은지 확정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리는 미리 이미 결정이 돼버려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 지나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고 9월 금리를 만약에 단행하게 된다면은 9월 금리 인하하는 날 그 다음에 대한 금리 인하가 시사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향후 추세라든가. 지금 요새 들어서 22가 다소 조용하죠. 상황 네, 자체가. 22가 조용한 상황에서 FOMC가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자체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더라도 제가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22가 갑작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QE 프로그램이 단행한다고 나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달러 강세예요. 금리 몇 차례 인하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과거 일그러졌던 형태 자체는요. QE 프로그램을 단행했을 때 엄청난 초강세가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일단 맞춰야 되고요. 지금 3번 헤드라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FOMC는 일단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문구에 삽입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러면 우리도요, 봐야 되는 건 앞으로 향후 근원소비자 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계속적으로 체크해갖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여지는지 이 여부를 측정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3번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무역전쟁과 채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 부분은요, 다소 근거가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금리에 대한 향후 측정치가 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연준의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FOMC 성명서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보면 지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늘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에 25에서 50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유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뉴스인데 네. 이건 사실 지금 썰에 가까워요. 썰에. 자, 중국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구매시 이거는요. 네.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가정만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황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이란산 네. 원유를 제재를 구매하게 된다면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가 강하게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중국 자체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다는 거는 카운터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사실 큰 타격을 받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아요.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압박 명분 자체가 더 세워지겠죠. 지금 이 외신에 대한 부분은요, 갑작스러운 시황 자체가 발동이 되면 그때 평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평가하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대비해가지고 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매수 포인트냐 매도 포인트냐 보는 건 굉장히 무의미해요. 네. 근데 중국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겠다 이러면 그때 보셔야 돼요. 그때 하방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보면요, 그때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썰이죠.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썰.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이 시황 자체가 나오면은 하방에 대한 압력 자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 나오는 30달러 폭락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은 이 전자죠. 구매 시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평가하시는 거는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폭은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선물 시작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1.02% 오름세입니다. 2,85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4%가량 상승입니다. 7,4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7% 상승입니다. 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27% 상승입니다. 1,4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9% 하락세입니다. 1.121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 원유 수출량 증가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제 유가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의 초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60분봉 같이 한번 보고요. 네. 그다음 T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황에 대한 구간 자체는요. 일목균형 표상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스팬 상단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단에 대한 구간 자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제 저항대로 형성되는 구간 포인트 자체가 7,550포인트부터 7,590포인트 사이예요. 다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흐름 자체를 체크하시는 게 좀 좋고요. 고점에 대한 부분, 당일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긴 한데 지금 T차트를 좀 보게 되면 좀 재밌는 구간이 하나 나와요. 이제 채널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하나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엘리언트 파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형성 구간 자체 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고점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이탈에 대한 7,550부터 이제 90이죠. 지금 포인트상 고점이 형성이 포인트가 안 나오는데 이 구간대에 대한 저항을 한 차례 맞고 그 다음에 이탈에 대한 구간이 형성될 시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를 봐야 돼요. 아직 매도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네요. 네,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제가 그린 하방에 대한 지지 추세대죠. 지지 추세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올 때부터 지금 초록선입니다. 초록선 이탈에 대한 관점이 나올 때부터 그때의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오히려 당일 추세에 대한 형성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60분 봉상 보면요. 오늘 상승에 대한 구간 나왔던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이에요. 하방에 대한 압력을 줬던 최근 이틀간 시간상 이틀입니다. 시간상 이틀에 대한 기간 동안 단순 조정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사실상 지금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조금 이상적인 태도라고 좀 평가를 드리겠고 T차트상 지지에 대한 이탈 구간이 나올 시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엘리언트 3파동을 맞았던 구간 자체가 7,461포인트인데 이 이탈에 대한 구간이 나올 때부터 매도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하방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7,550에서 7,590 사이의 저항을 막고 이탈 구간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 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미중 환율 전쟁의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금 6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전월 대비 26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역시나 유가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유가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하방 자체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이 아니라 미중 무역은 여기예요. 예, 미중 무역 포인트 자체는 여기인데 이란과 미국에 대한 어떻게 화해에 대한 제스처 자체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세게 나왔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란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좀 더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제스처를 서로 양국에서 꺼내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다 이런 포인트를 보는 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해석이에요.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매도 포인트라든가 매수 포인트 자체를 좀 볼 때 지지에 대한 구간, 저항에 대한 구간을 좀 보고서 체크하고 들이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고요. 굉장히 어려운 차트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황적 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매수를 보냐 매도를 보냐 포인트보다는 어떤 급발적인 시황이라도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정확한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에 이끌어질 수 있는 내용 자체에 이끌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모멘텀이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냐 매도냐 평가하는 거는 펀더멘탈 쪽으로나 기술적 분석으로나 판단 자체가 오류가 굉장히 범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에 대한 그림, 시황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는 중이고 굳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팅 하시고 차라리 어떤 빅 뉴스, 이란에 대한 제스처, 미국에 대한 제스처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유가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양국에서 어떤 제스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황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두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골드인데요. 미중 관계 더욱 악화되면서 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값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에서 골드는 어떤 전략으로 챙겨봐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골드 자체는 지금 60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지에 대한 형성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상 이제 100포인트 밑이긴 하지만은 이제 1474포인트에 대한 이탈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로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 증시의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악화죠. 악화의 그림 자체가 골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골드에 대한 분위기를 딱 두 개로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미중 무역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 하나랑 전 세계 이제 통화 양적 완화에 대한 측면 자체예요. 양적 완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원래 이제 달러에 대한 영향 자체 굉장히 받는 게 골드, 엔화, 뭐 10년물 채권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죠. 이제 ECB도, 중국도, 그리고 미국도
뭐 일본은 원래 그래왔지만 일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속하겠다는 주장 자체를 포함하니까 강대국이 모두가 양적 완화를 시도한다는 그림 자체는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겪고 나서 매수의 흐름 자체를 좀 보는 게 나이스하겠는데 단가가 저는 굉장히 무섭긴 해요. 네.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네. 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는 것 자체가 이제 걱정이 좀 다소 앞서죠. 근데 제가 가능성을 크게 엿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안전자산은 올해 하반기까지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랠리 포인트가 나오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장세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가 굉장히 커요. 원래 이제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에서. 근데 이 그림 자체를 지금 그리고 있고 앞으로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는 미국이 지표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 자체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앞으로 그 흐름 자체를 이어간다면은 골드는 충분히 매수에 대한 랠리 자체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틱 차트 포지션 대비해 갖고 이 이탈에 대한 구간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 증시에 대한 영향 자체가 또 골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겠고요. 오늘 시황 자체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이잖아요. 이제 네. 추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더 붙이는 상황 자체가 되었는데 이탈에 대한 구간을 좀 나오기 전까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염두하시는 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옳다고 보고 있고 이 이탈 자체가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 좀 관망을 이끄시는 게 오히려 골드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지금 현재 1474 이탈 전까지는 매수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매수 포인트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 현재 플러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1.17% 상승입니다. 2,863.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59% 상승입니다. 7,50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54달러 7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3% 상승입니다. 1,4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1% 하락세입니다. 1.121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추가적으로 또 오늘 어떤 이야기 더 해볼까요? 네, 일단은 한국 증시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이슈를 다루지만 네. 이제 글로벌의 중심 아닙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네.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 갖고 굉장히 핫합니다. 이제 세계 무역 분쟁 기구에서도 나서겠다는 입장 자체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화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해석 자체는 좀 다소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시죠. 선물 지수 대비해서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 차트예요. 사실 이제 상단 이제 채널에 대한 형성 구간 자체에 좀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은데 지금 저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 대비해 갖고 네. 250.90이에요. 예, 250.90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나왔는데 저점이 이 저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해석이 돼요. 이 조정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구간 자체는요. 250.90 어떻게 보면 290.50에 대한 250포인트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오면요. 이때는 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흘러내리는 상황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50포인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포인트. 지금 상황 내에서는 어쨌든 조정 기술적 분석을 해석하면요.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다. 이 부분 좀 평가 드리겠고 지금 상단에 대한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형성 자체는요. 이미 완성형이에요. 이미 완성형. 이제 275단가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은 295까지 상승 랠리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지만은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단가 자체는요.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260에 대한 포인트에서 다시 재매도를 노리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예요. 저점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한 차례 제시가 됐는데 한 차례 조정에 대한 국면을 맞고 재차 흘러내릴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이 포인트 굉장히 신경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미 증시에 대한 영향을 곧바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수출 규제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정확하게 평가를 내드릴게요. 이때부터 나왔어요. 이 박스권에서도. 박스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는 미중 무역에 대한 악화 자체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평가 부분으로 더 부추겨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 자체를 굉장히 평가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1년째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 2018년도 이제 중반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증시 굉장히 안 좋다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평가 드렸었어요. 네네. 이제 강연에 이제 결과가 나와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 중에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계속 평가 드린 거 내용 자체가요. 스프레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복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없다는 단가 자체가 보이고 한국은행 자체가 지금 이미 벌었다는 거는 미국보다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도 자체는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 한국은행이 굉장히 제가 강조드리는 게 굉장히 똑똑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한 집단.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가.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만 잡겠다는 의사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해석을 했을 뿐이고. 그러면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데서 이유 자체 명분을 계속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미 증시가 아무리 고가 랠리를 펼치더라도 한국 증시 자체는 고가를 펼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린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이라든가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질문을 많이 해요.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받습니다. 네. 주식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50% 이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났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저는 그냥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물리셨으면 그냥 터시고요. 한 2년 쉬세요. 이랍니다. 이런 시세요. 앞에다 대놓고요. 왜 그러냐면요. 50%에 대한 손실이 나왔다는 건요. 50% 이상에 대한 손실이 나왔다는 거는 10% 20% 복구했다고 해서 그때는 손절을 안 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복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안심을 하고 손절을 치는데 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갱신 랠리 자체가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버티라고 저는 말 못해요. 근데 손절을 쳐버리면요.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네. 떨어지더라도. 근데 너무 이상적이게 이제 심하게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생각보다. 전화 와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좋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돼요. 지금 이제 모든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기관들이 내놓은 입장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해석에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초라든가 올해 초에요. 2019년 들어서라든가 또 2018년도에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점은 현금 확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사실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겨울 수가 있어요. 지겨울 수가. 근데 지겨워도 어떡하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펼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코스피 시장 자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암울할 겁니다. 예, 큰 변동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안에서 이제 랠리가 나오는 거죠. 랠리가. 조정에 대한 국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선물 지수 대비했을 때 어떻게 보면 300포인트를 넘는 다시 한번 갱신에 대한 효과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도. 그럼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저는 이제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을 보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이슈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설명드립니다. 스프레드가 좁혀지든가 네. 다시 역전이 되든가 첫 번째나 미증시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든가 두 번째 조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은 1번이라는 조건 자체는요 지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네. 한국은행이 생각 없이 미국 금리 인하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7월에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냥 인하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불보듯 뻔히 보이니까 그냥 미리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체가. 그 의도 자체를 보세요.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투자자분들도. 물론 한국은행이 미리 선으로 금리 인하했다고 해갖고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상승에 대한 변곡을 맞을 수 있는 상황 자체는 마련하지 않는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은요, 지금 금리를 내린다면요, 1포인트 이하까지도 내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세워져요. 두 번에 대한 금리 인하를 더 단행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경제적 상황에서는. 그럼 스프레드 더 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하하겠다는 고수설을 갑작스럽게 꺼냈기 때문에 네. 7월이라는 카드 자체를 꺼냈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니까 한국은행은 어차피 내릴 건데 야 금리 인하 지금 단행해버리자 이 태도인 거예요. 7월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보 자체는. 근데 그거 자체가요 어쨌든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었으니까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스프레드를 좁히지 않겠다는 의지 자체는 너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변곡이 저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내릴 수 있을 만한 구간 자체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럼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시 자체, 이제 한국 내에 있는 경제 자체가 상승에 대한 서포터를 돼야지 옥석을 가리기가 더 좋은 조건이 되는데 지금 옥석을 가리는 것보다 집으면 돌인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 자체가. 실제로 2016년, 2017년도에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쉽게 상승 랠리를 펼치기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형태에 대한 투자를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잘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어떻게 보면 다른 전문위원들 네. 출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정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 날만 이제 고정으로 좀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김동호 대표님 그리고 이승원 네, 마스터. 이승원 대표님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전문위원님들이니까 이제 좋은 평가 바라겠고요. 네. 좋은 얘기 그리고 매매에 대한 어떤 팁 자체도 굉장히 많이 꺼내드릴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순 지금 이제 서울경제에서 굉장히 엄선해서 뽑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고수는 지금은 내일 밤 11시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